그리고 지금 공천이 제대로 시작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삐걱거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뭐 지금까지는 큰 뭐 그 잡음 없이 잡음이 공천이 없습니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오늘 신문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뇌관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때부터가 진짜 고민이다. 지금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쉬운 거 문제 다 푼 거야.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민감한 지역들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영남권 현역 의원 56명 가운데 18명 공천 여부 발표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25명 가운데 4명만 지금 단수 공천을 했어요. 10명이 경선 대상으로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근데 10명은 단수 공천이지 경선 여부인지도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발표되지 않았는데 당 공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수 공천도 경선도 발표되지 않은 현역 의원은 지역국 재배치와 컷오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위 20%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감점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35% 정도인 89곳에서 후보자를 결정했고 44명을 단수 공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의 평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잡음이 안 나왔네, 첫째.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이제 용산 출신의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네. 이제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까지는 언론이 평가를 하지만 다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일걸? 이제 남은 지역? 이게 보수나 뭐 이런 진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언론의 시선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이제 시선이 다르고 다시 한번 따로 우리가 떼서 얘기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조선일보 1면을 보면은 팔면봉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꼬는 코너입니다. 맨날 거기서 이제 뭘 비꼬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 저도 이제 비꼬고 뭐 이런 거여서 남이 뭘 하면 비꼬고 그런 거여서 그 코너를 항상 재밌게 보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당 얘기죠. 현역 탈락 최소화에 공천 잡음 일단 최소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겠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라.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권에 대해서 지금 뚜껑 열었더니 영남에 대해서 뚜껑 열었더니 단수 공천에 대해서는 최소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단수 공천 받은 사람들 보니까 가령 초선 연판장 사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대표 경선 나가지 말라고 초선 연판장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사태를 주도했던 강민국, 정동만 의원 공천이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소위 4대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 받은 거죠. 그다음에 박대출, 점정식 의원 공천 받은 거죠. 지금 단수 공천으로.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호 의원 단수 공천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다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해운대 갑에 받은 거잖아요. 갑에 갔대. 하태경 지역구잖아 거기가. 그렇죠. 여기는 부산의 강남이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게 이원모 전 비서관하고 주진우 전 비서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였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오히려 거기 왜 갔어? 이러면서 이제 날아간 거고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는 과정인 거고. 뭐 이제 그렇죠. 바람에 결정되지는 않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붕 떠 있구나. 그렇죠. 그 주진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언론에 막 나와서 난 훌륭한 사람이요 막 하다가 지금 단수 공천 땅 받은 거잖아요. 이걸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지난번에 한번 크게 부딪힌 이후에 서로 모종의 나름대로의 이심전심 내지는 협의 내지는 조율 과정을 통해서 요 그림을 일단 만든 거다. 충돌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측근 중에 측근 주진우는 해운대 갑으로 갔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요 그러면 이 지역구들은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선이라는 게 늘 경선 끝나면은 정말 공정하게 한 거고 역사상 경선이 불공정했던 적은 몇 번밖에 없어요. 역사상 한국 정당사에서 경선이 공식적으로 불공정했던 건 몇 번밖에 없는데 항상 공정한 경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그럴까? 다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다. 그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구도 장해찬 같은 경우도 조금 좀 쉬운
근데 거기 적인 상대가 것 같은데. 전봉민 의원인데 네. 이분이 여러 구설수가 좀 과거에 있었던 분이에요. 조금은 좀 쉬운 것 같더라고. 우리 생각이고 아마 당사자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네.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까도 있고 경선이라는 게 또 이번에 이제 이번에 이제 현역 내지는 이제 공천 신청한 사람들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천관리가 쭉 했는데 여론조사 방식 갖고도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천 신청한 사람들 셋을 놓고서는 누구 지지할래 물어보면 당연히 현역에 대해서 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많이 쏠릴 거 아닙니까 지지가. 그래서 현역 막 예를 들면 50% 나오고 신인들은 막 20% 10% 나오면은 아 격차가 많이 나네 이래가지고 현역들에 대해서 유리할 텐데 여론조사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명 있으면은 따로따로 물었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 김성환 뭐 예를 들면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니까 최경영 당의 최경영 어느 당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김민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누구 지지하시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에 누구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3명 부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누구만 바꿔가지고 여러 번 여론조사 돌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에 누구를 바꿀 때는 격차가 많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거 현역 물갈이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신문들이 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나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물론 뭐 주진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주진우 저도 잘 몰라요. 얼굴 최근에 몇 번 자주 나오니까 신문이랑 방송에 그때야 이제 얼굴 봤지 누가 주진우 얼굴 알겠어요? 예, 주진우 기자보다도 더 예, 그 주진우 변호사는 얼굴이 덜 알려졌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찍는 거겠죠. 근데 이게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웃겨요. 예. 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윤재욱 원내대표 그냥 단속 공천 받았어요. 만약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속 공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공간에서 발표했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지도부 자기 거부터 먼저 챙겨 먹는다고 난리 쳤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공천 단수 받았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하라고 공천의 요구하고. 기준도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의 비판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언론 탓하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선 지금 아까 찐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인사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당에서 나름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쏙쏙 골라가지고 지금 공천 줬어요. 준 사람도 꽤 많아. 이름 쫙 모아놓고 보면. 아니, 최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에 기여했다라고 판단하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근데 경선 붙일 사람이 있는데도 경선 안 붙이고 그냥 무조건 거기다가 그냥 공천하면은 당선되는 지역에다가 공천을 주면 그냥 당선되는 거지. 배지 하나만 더 달아주는 거죠.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경선을 붙여줘야지 되는 거지. 원래 맞자 취지로만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희생을 요구받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물갈이가 가능할 텐데 뭐 3선씩 되고 그래도 그냥 덜컥덜컥 지금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잡음이 없냐 하면 말할 사람이 별로 없다. 첫째. 그 당 내에서 반발할 사람이 별로 없다. 감히. 왜냐하면 반발할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 아직 지역구 결정도 뭐 안 났어 지금. 자기가 입법 끝하면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발조차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반발을 안 하니까 언론이 보기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네. 뭐 그냥 무난하게 가네.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당은 뭐 하나 쬐끄만한 거라도 지금 하나 딱 들어가면은 막 반발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막 당내가 막 시끄럽고 쪼개지고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정치적 의도를 살짝 더 더하면 민주당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실제로도 심각해 보여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